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점점 확신이 없어지며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남들과 비교하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현자로부터 삶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주는 선우의 인간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학 개론 네 번째 시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모든 분야가 기계화, 디지털화되어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가 생각나기도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과연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의 쓸모에 대한 고민이 든다. 직장에서 나의 입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신입사원들의 번뜩이는 감각,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후배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뒤처지지 않으려 바쁘게 쫓아가는 것도 버거워진다.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개념을 마주하면 세상에 영원히 뒤처지지 않을지 조바심이 난다. 곧 있으면 회사에서 버티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 이 나이에 퇴직하자니 집에서도 나의 쓸모를 모르겠고 사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나의 쓸모는 무엇일까? 나는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 맞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장자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에 대해 말합니다. 나무 이야기의 1화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목수인 장석이 제자와 길을 걷다가 큰 나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 나무를 그냥 지나친다. 제자는 궁금해서 장석에게 묻는다. 이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를 왜 지나치는지요? 그러자 장석은 대답한다.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네.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목재 그릇을 만들면 부서지고 금방 썩을 걸세. 문을 만들면 진액이 가득 흐르고 기둥으로 쓰면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어 버릴 것이네. 이 나무는 크기만 하지 그저 큰 쓸모없는 나무라네. 아마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쓸모가 없기 때문일 것이네. 그날 밤 꿈에 나무가 나타나 장석을 꾸짖는다. 자네는 왜 나보고 쓸모없다고 말하는가? 나무에 과일이 열리면 과일을 따기 위해서 인간들은 나를 잡아뜯고 흔들어 대고 가지들은 다 꺾이지. 내 기둥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다 베어내고 손질하기 바빴을 걸세. 자네 인간들 입장에서야 쓸모 있는 게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쓸모가 있다는 건 곧 잘리고 수모를 당하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의미네. 이 이야기에서 나무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쓸모없다고 여겨지지만 자연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배를 만들거나 목재 그릇, 문, 기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나무의 본질이 단순히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자연 속에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나무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쓸모없을 수도 있지만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쓸모라는 개념이 주관적이며 어떤 것의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나무는 쓸모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으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로 보자면 좋은 나무들은 그 나무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네 현실에서도 유사합니다. 재능이 보이는 사람은 일찍부터 무언가를 하도록 압박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압박 때문에 미처 꽃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즐겁고 보람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세상에 나가 쓰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무조건 일찍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만을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회사에서는 인사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직원을 평가한다는 건 그 사람의 쓸모를 회사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적인 평가 항목이 있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부 상사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직원이 다른 회사나 부서에 가서 성과도 좋고 평가도 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쓸모가 없었던 직원이었을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그 직원을 평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상사는 그 직원의 쓸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나 부서에서도 좋게 평가받지 못한 직원도 퇴사 후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여 전혀 새로운 쓸모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쓸모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글씨를 잘 쓴다는 건 큰 인정을 받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서는 큰 능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모든 서류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글씨를 잘 쓰는 것의 가치는 그저 한 사람의 재주에 불과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 쓸모있게 되기도 하고 전혀 쓸모없게 되기도 합니다. 가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진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큰 쓸모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쓸모는 죽은 다음에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후에 빛난 대표적인 예로 화가 고흐가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작품을 딱 한 개밖에 팔지 못했는데 그림 가격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림의 가치는 크게 올라서 지금은 고흐의 작품 중 단 7점이 8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쓸모있고 없고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누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당신이 생각하는 쓸모있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쓸모있다고 여긴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대로 시야를 조금 넓게 보면 꼭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퇴직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아빠로 남게 된다면 그것은 또 나름대로의 큰 쓸모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우러러보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작은 쓸모에 불과할 뿐이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쓸모 있음을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쓸모 있고 못 벌면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조금 넓게 보면 돈, 명예 말고도 다양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가치, 내 아이를 잘 보살피고 키우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줍니다. 돈을 벌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행동들도 쓸모 있는 행동들입니다. 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에 집착하느라 보이지 않는 쓸모를 놓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냥개는 그 재능 때문에 줄에 묶여서 살게 되고 사냥감이 떨어지면 사람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너구리나 여우는 닭이나 쥐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장자는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지식이나 자유를 구속하는 재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한 비유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회사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직원에게 흔히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가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시키면 고분고분하고 또 결과도 좋으니까 일을 더 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 입장에서 매우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평가도 잘 받고 초고속 승진에 연봉도 많이 받으며 회사 입장에서 쓸모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자유는 더 구속될 수도 있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니 지치고 번아웃이 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승진하고 연봉이 높아지면서 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성과가 좋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의 쓸모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나이가 들고 성과가 떨어지고 업무 역량이 떨어지면 점점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쓸모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회사를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이 가진 재능의 쓸모만 강조하다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자는 자신의 재능이 스스로의 인생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건 쓸모없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작은 쓸모에 집착하느라 본연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다 없다 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필요에 맞춰서 그저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쓸모를 자유롭게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쓸모는 내가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쓸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나누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